자, 여러분은 지금 둥글레차를 먹어야 되는 소통돼 있는 오종철, 그리고 구기자차 먹어야 되는 둥글레차보다 5배 더 비싸답니다. 자, 우리 청강내 이영석 지나가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76회 하랑 한의원의 박용환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키워드가 기와 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를 뿜어내는 방법이 함성을 지르는 거고요.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하신 게 함성을 지르고 한 게 내 몸의 기혈순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면역이 200%는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 이게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꼴통쇼에 오시면 이렇게 함성 지르고 박수 칠 일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의 면역도 올라가는 꼴통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0%요. 세 가지. 300%. 네, 세 가지를 키워드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혈을 맑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맑고 풍성하게. 네. 두 번째는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체온. 네. 세 번째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건데, 다른 말로 스트레스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인 혈액, 피를 풍부하고 또 맑게 만드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 좋아야 되죠. 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피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피로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로가 필요하죠. 예, 물도 맞죠. 맞는데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들어가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 통로가 장이죠, 장.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장이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설미석 강사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배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몸에서 음식물이 통로가 되는 장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음식물 중에서 깨끗하고 맑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네랄이 많은 어떤 거? 신소. 네, 채식들을 많이 드시고, 보통 야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야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이 더 미네랄이 풍부해지고, 우리 몸에서 지금 해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디톡스, 해독. 내 몸에 나쁜 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봤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미네랄을 많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네랄 요법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요. 내가 어떤 영양 주사를 맞아서 빼내는 것보다 음식을 먹어서 내 스스로의 장의 힘으로 빼내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평소에 채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몇 퍼센트 하실까요? 아니면 몇 퍼센트 하는 게 좋을까요? 채식을 예, 하루에 채식의 비율이 80%. 예, 대략 7, 80%는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드시는 식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좋은 음식은 장에 나쁘고요, 입에 나쁜 음식은 장에 좋다. 예, 그래서 내가 입에서 먹기 힘든 음식들 있죠. 씹기 힘든 채소들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은 장에 좋고요, 맛도 없죠. 쓰고 그런 것들 많이 드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참기 힘든 냄새가 고기 탈 때 지방 타는 냄새랑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타는 냄새, 빵 냄새, 예, 너무너무 향긋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자마자 나에게 뇌로 바로 때려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정작 내 장에 쓰일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뿌리는 장이기 때문에 장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발효 음식은 얼마나 드실까요? 발효 음식. 여러분들 발효 음식 뭐가 있을까요? 김치도 발효.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네, 그런데 물론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 실제로 발효된 된장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받아 드시는 분 몇몇 분들 제외하시고는 아마 그런 간장을 발효된 간장, 발효된 된장 이런 걸 드시기가 힘들 거예요. 발효된 음식을 우리가 챙겨 먹기가 상당히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야기해 봤을 때 예. 대부분 면 음식 아니면 실제로 국밥 종류, 그렇죠. 고기 종류가 더 널려 있지 채소 한번 먹어볼까 하면 비빔밥밖에 먹을 게 정작은 별로 없어요. 네. 조금 더 있다면 김밥 정도, 마르다 김밥.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또 많은 얘기들 네. 책에 다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체온? 예, 일단 채소는 총각내에서 드시고요. 예. 네. 체온을 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습관이요? 면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에서 나온 가장 많은 얘기가 체온이거든요. 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30% 혹은 뭐 2배 이렇게 높아지고요. 체온이 반대로 1도가 내려가면 면역이 2배로 없어진다라는 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체온이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36도에서 36.5도. 보통 36.5도라고 배우는데 네. 알고만 있지 내 체온 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체온을 한번 재보세요. 네. 그리고 물론 3시간마다 재는 법이 있긴 한데 예. 일단 아침마다의 체온을 매일마다 재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보시고요. 예. 36.5도가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꼭 바랍니다. 열, 예. 하나는 따뜻한 거, 예. 하나는 시원한 거, 하나는 차가운 거. 예. 이 중에서 생명의 온도는 따뜻한 겁니다. 예. 손잡을 때 따뜻한 손이 좋지 뜨거운 손이 좋나요? 아니죠. 생명의 온도는 기운이 돌아가는 것은 따뜻함으로 표현이 돼요. 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열을 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열은 내가 저항할 때의 온도예요. 내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듯이 뭔가 저항할 때 열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못하면 내 생명의 온도가 깎이게 되면 차지게 돼요. 그게 시원해지는 온도예요. 예. 그러다가 아주 나쁜 게 되면 차가워져, 식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이 온도들 중에서 따뜻한 온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항상 기운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생명체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뜨거운 정도는 아니지만 따뜻함보다 조금 더한 온도를 항상 취하고 접하고 하는 생활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들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기를 더 권해드리고요. 어떤 차? 둥글레차. 나 순간 구기자차로 볼 뻔했어요. 굉장히 구기자차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좋은데 그래서 그런 차들을 한잔 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온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이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 많은 여자분들은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요? 운동을 안 하니까 막 운동하라 하라면 난 하기 싫은데 맞아. 그리고 어떤 남자분들은 자선 사업을 하고 싶어서 네. 1년치를 끊고 목욕만 하러 가시거든요. 네, 운동을 끊어버리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것은 특히 첫 번째 책이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책이었고요. 두 번째가 면역 보감에 관한 책인데 이 두 가지 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어요. 네, 예를 들면 운동을 지금 하나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네. 지금? 네, 팔을 한번 뻗어볼게요. 자, 요새 강의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네, 지금 아침에 하고 오신 분이 계셔서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손을 이렇게 꺾어 보실게요. 꺾어 보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쫙 펴니다. 예, 양손을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손을 말아줘 보세요. 쫙. 예, 그 다음에 펴니다. 말아주고요. 이걸 꺾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다시 펴세요. 예, 셋. 쫙 펴세요. 쫙. 붙이지 마시고. 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 젊으니까 20개만 해볼게요. 7, 8, 9. 계속 하세요. 10. 자, 빨리 10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앉은 자리에서 혹은 한 평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버티기 하는 운동들 대부분 그렇고요. 엎드려 버쳐 한 상태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고 점잖게 부르죠. 코어 운동 같은 걸 하시다든지 아까 허벅지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도 좋지만
비 오는 날 좀 힘드니까 스쿼트 운동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한 평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 스마트폰 지금 꺼내지 마시고 꺼내시면 유튜브 채널에 제 이름 박용환, 용환 한인사라고요. 예, 용환이긴 하지만 박용환을 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운동법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운동으로 체온을 올려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율신경 관리네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받아요. 자율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땀을 흘려. 심장박동수를 높여봐. 소화를 시켜봐. 이런 것들은 내가 못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시 말해서 내가 흥분하는 신경과 너무 깔아앉는 신경이 균형이 맞아지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서 스트레스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두 가지 키워드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척추를 좋게 하는 거예요. 척추를 자율신경을 좋게 하는 자율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빠져나오는 통로가 척추에 있어요. 그래서 척추를 좋게 해야 되는데 뭐 척추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운동법도 있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꼭꼭 씹는 거예요. 양쪽 턱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뵀을 때 아침 식사하는 도시락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채소를 어떻게 하면 공급을 받을까요? 하고 막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채소를 가지고 씹는 걸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양쪽 이를 가지고 골고루 씹어서. 그러면 얘네가 양쪽에 균형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얼굴도 틀어질 뿐더러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점점 균형이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망가지죠. 그래서 양쪽 이를 가지고 어금니를 가지고 꼭꼭 씹어주는 거. 이렇게 되면 아침에 장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씹는 것만으로 침분비가 일어나서 우리 몸의 정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아져요. 그리고 씹음으로 인해 가지고 밥을 먹고 씹음으로 인해서 뇌가 발달을 합니다. 씹는 것 하나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를 양쪽 이를 꼭꼭 다져서 씹어준다. 요거 하나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좋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전호흡이란 말이 알려지면서 도사가 하는 것처럼 좀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 아니면 뭐 성악하시거나 발성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숨이라는 것이 내 몸에 아주 깊은 곳에서 들락날락해야 몸이 더 건강해지는데 목숨이란 말이 있잖아요. 목숨이 끊긴다. 그게 뭐냐면 내 몸의 숨이 처음에 어릴 때는 배가 볼록볼록 하면서 숨을 쉬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흥분하니까 점점 사람이 열을 받고 하니까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목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없어지는 걸 목숨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흡을 가급적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내 몸의 자율신경이 좋아지는 게 자율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타워 중에 하나가 단전이라는 타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강해지고 호흡이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좋은데 호흡이라는 것이 숨을 쉬는 게 횡격막이라는 것이 쉬게 만들어요. 횡격막이라는 게 그게 이 갈비뼈 바로 밑에 붙어 있는데요. 숨을 쉬니까 횡격막이 내려가는 걸까요?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숨을 들이쉬는 걸까요?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숨을 들이쉬는 거 아닐까요? 대단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숨을 쉬니까 들이쉬니까 얘네들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운 게 이 공간을 넓히면 기압 차이가 나니까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횡격막의 복압을 밑으로 쭉 내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서 이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배에다 깊숙이 넣게 되면 자율신경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한 단위 정도를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시간을 쪼개시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8시간씩 쪼개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15분, 뭐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시간, 내가 가지는
마음이 편한 시간만큼만 잘 쪼개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이제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뭐 끝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얘기나 또 못한 뭐 아쉬운 게 뭐 인사를 대신해서. 네. 저는 어릴 때 의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 한의사의 길로 들었었지만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 어머니를 보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안 걸리게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걸리고 나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겠지만 걸리기 전의 상태로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그 예방의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조섭, 섭생, 서병 이런 말들을 써서 그냥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하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약초를 가지고 차를 끓여 마실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적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도 있는 이런 세 가지 축들이 다 좋아지면 좋을 건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복식호흡만 할래. 뭐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 바깥과 근육과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몸 안쪽 장기와 내 몸의 안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 이 세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들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는 몸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수님께서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의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사실이 매년 의사는 쏟아지고 있고요. 그 의사들이 잘 사는 환경이 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의학은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활을 돌이켜보시고 꼴동쇼에 참여하신 분들만이라도 이제 조금 더 건강해지셔서 의사들이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힘든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